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병원은 과거 윤석열 인수위에 강남 논현동의 비공식 사무실까지 제공했습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건강보험 정책 등 특혜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공한 공간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로 쓰였습니다. 공식 인수위 집무실인 종로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는 많이 떨어진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무실이 있던 빌딩입니다. 자생한방병원 본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그 자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 거예요? 네, 이 건물도 그렇고 서쪽 건물도 그렇고. 아, 그럼 다 자생분들? 예, 야생분들 거기 선생님도 오셔갖고 강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 사무실 등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바뀐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천수근이라는 약제가 인정된 덕분에 국민들께서 낸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익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에요. 원내 탕진실을 갖고 있는 게 전국에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주무상으로 사실상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이렇게.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임대해준 지극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신 씨의 혐의에 1호기 탑승 관련 내용뿐 아니라 횡령 배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가족 회사끼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금 조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때부터 당선까지 2년 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몇몇 언론사가 바로 이때부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때까지 자생한방병원이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자생한방병원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끼리 35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35억 원을 빌린 회사는 돈을 갚지 않고 2022년 돌연 법인을 청산합니다. 자생한방병원 일가 회사는 또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둘째 딸 신모 씨의 회사에 약 9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역시 갚지 않고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면서 법인이 빌린 돈은 손실 처리를 하고 갚지 않은 채 회계상 정리가 됩니다. 특검은 가족 회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방식으로 125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2020년 초부터 대선이 끝난 2022년 중순까지 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 씨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자생한방병원 차녀이자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신 씨를 소환해 100억 원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 가족회사들이 동원된 만큼 병원 이사장 등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김건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비선 실세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인물이긴 한데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1호기에 그냥 일반인 신분으로 탔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원모 이제 당시의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알려진 신지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생한방병원의 네. 차녀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자생한방병원과 또 김건희의 커넥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팀이 좀 소환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첫 번째 순방이었었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간인을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이제 공직자로서의 비자 같은 걸 발급을 해줘가지고 순방길에 참여를 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같이 가느냐라는 그런 언론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했다는 얘기가 해외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행사들을 많이 치러봤었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해서
외교부에 그 많은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버리고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는 분이 그렇게 없었던가 하는 총극을 벌였던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도 또 그래요. 뭐 다른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사 출신들도 그런 사람들 몇몇 있긴 한데 참 찜찜하게도 검사분들은 어쩜 이렇게 그 이른바 있는 집에 이렇게 결혼들을 하셨는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사법연수원 있을 때마다 혼테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결혼이 재테크다라는 아하. 의미에서 혼테크들을 정말 제대로 했던 분 같아요. 이제 자생한방병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렇죠. 뭐 그런 뭐 준재벌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 집에 이제 혼테크를 했었던 건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김건희와 가까워지면서 뭔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하게 보호장치 정도가 아니라 더 가담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검의 의심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순방, 두 번째 순방,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명품 쇼핑 논란도 있었고 뭐 했는데 누군가 돈을 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냈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면 거기서 국고로 썼으면 기록이 남아 있겠죠. 예. 근데 국고가 아니라고 하면 김건희가 사비를 썼냐? 아니면 사비가 아니면 신 씨가 이제 그 두 번 다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신 씨의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사비로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신지현 씨를 데려간 게 저도 사실 그게 떠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지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면 자기의 명품을 바꿔오라고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공동체적인 어떤 게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고가의 물건을 선물 받았거나 샀는데 친구나 누구한테 이것 좀 바꿔와라고 하면 굉장히 각별한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각별한 관계를 알고 보니까 준 재벌집 딸이고 여러 가지 민원과 뭐 예를 들면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는 뭐 이런 업체예요. 업체의 딸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데려다 쓰고 있어. 이러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게 그 금전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인데 마침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민간인을 1억에 태우는 방식으로 동행을 시켰어. 근데 그 동행의 이유가 이미 그때도 설명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여사 때문에 갔다는 거잖아요. 여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여사의 편의라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설명하는 건 뭐 영어나 이런 문제라고 하지만 여사의 편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그때 다 알고 있듯이 여사가 그때 뭘 한 겁니까? 명품 쇼핑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사의 무슨 편의를 봐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쇼퍼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자님은? 가서? 순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질시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가 조작해가면서 어렵게 쌓아왔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 그 남편 뭐 배우자긴 한데 금수저라는 이유로 자기는 어렵게 정말 그 검사 중에서도 참 본인의 말만 따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사람이랑 살겠냐고는 아저씨로 골랐는데 쟤는 멀쩡한 나이일 때 젊은 검사랑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잘 이루고 사네. 그리고 내 남편 덕분에 지 남편도 또 이렇게 높은 대통령실까지 왔잖아. 그러니 또 거기서 단순하게 이용하는 걸 넘어서서 나의 존재 가치를 그 사람을 이렇게 부리다시피 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야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정말 쓸데없는 조선시대 그 궁궐 비화 같은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리하신데요?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자님 그거 궁금합니다.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차녀인데 90억 원 비자금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혹시 취재하신 거 있으세요? 이게 꽤 오래된 소문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이 비자금이 뭐 어떤 용처로 사용됐는지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나 이런 데서 콕 집어서 자생 한방병원의 이슈만 해결해주는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행정 대통령실에서 입법부한테 그렇게 역할이 내려오려면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자생한방병원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예를 들면 본인들과 친분이 있는 윤석열도 돕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억보다 훨씬 더 큰 베네핏이 보장된 어떤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냐 이거를 이제 지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 명태균도 한방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가졌고 한방 관련된 어떤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가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한방 그 한의사협회에서 명태균한테도 막 로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윤석열 정부 시기에 뭔가 한방이나 한의학 관련 업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슈나 민원을 해결하자, 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말하자면 중심에 자생한방병원이 있는 거고 제일 큰 어쨌든 한방 관련된 병원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 자생한방병원이 탁 들여다보니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게이트급 의혹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커요. 그러니까 신씨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가족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90억 원을 장기 대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청산에 맞춰서 정부가 이거 그냥 제각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자금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원래 이제 모회사 자생한방병원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없어졌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일종의 돈 세탁 창구처럼 쓰인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또 웬만한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두려워서라도 이런 일을 못 하는데 아니 좀 대통령 직권으로 인사비서관으로 들어갈 정도의 그런 인물이니까 우리 집 사위가 더더군다나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공화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 그리고 아까 이제 한약재 예, 한약재. 이게 한약재가 보험 처리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보험 처리가 되는 약재 하나가 딱 허가가 난 거예요, 시범상으로. 네. 근데 그 약이 중요하고 약이 비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자생한방병원에서 거기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만 처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약이서가 아니라 그 약을 받으려면 거기 입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입원한 다음에 그 약만 쓰겠어요. 그러면 입원비 들어가지고 다른 약을 하고 다른 약이나 다른 치료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병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을 내주는지 추정도 안 되는데 이익은 엄청난 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자체 팔린 거는 따져봐야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금액을 통해서 이거 법원에 가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자금을 추징한다? 추징 못 해요. 직접적인 불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그리고 한약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말하자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한약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한의원에서만 제조하는 약인 경우도 많고, 근데 이걸 해주면 이 말하자면 병원의 특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대체하는 보완제들이 또 약들이 있는데 그럼 이건 지정을 안 해주고 이것만 지정을 해주기도 어렵고 뭐 이런 이제 형평성의 문제랑 특혜 시비 때문에 어려운데 요것만 이제 말하자면 자생한방병원에서 특허 출원했던 요 약만 딱 지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는 엄청난 말하자면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 특허가 자생한방병원에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네. 대상에 그 약재가 쏙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비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이 거잖아요. 약재를 처방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료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병원에 가야 그게 있다가 중요한 거죠. 엄청난 그리고 그렇죠. 홍보 효과가 엄청나요. 그렇죠. 야, 한약재가 수천 수백 가지인데 왜 이 약만 정부가 지정을 해줬겠어?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으니까 정부가 해줬겠지.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특혜네요. 거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한방병원은 입원이 가능한 대형 병원인데 전국에 지점을 갖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생한방병원의 영업에 엄청 도움이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 영업사원 1호인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들 영업을 다 자기가 해주니까. 아니 영업을 거기서 하라 그런 게 아닌데 네. 그 신지현 씨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이원모 인사비서관인데 네. 사실 용인갑에서 출마를 했었죠. 했었어요. 근데 요 공천에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정황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네.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게 공천 개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까웠었고 자기 순방까지 도와줬었고 어쩌면 더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준 것으로도 의심받는 사람인데 뭐 굳이 매관매직으로 따지면 가장 큰 액수일걸요?
왜 안 도와주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신지현 씨를 부른 거는 이 공천 개입 관련한 그 혐의로 부른 건가요? 아니면은 1호기 탄 걸로 부른 건가요? 일단은 아니면 지금 1호기 탑승을 그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얘기하신 대로 공천계획 관련된 걸 안 볼 수 없겠죠. 왜냐면 이 말하자면 이현모 비서관의 공천도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당시 얘기를 했던 이상한 공천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공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공천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모종의 증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김건희와 이 통화 내역들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생 한방병원 관련한 것도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뭐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의혹들 이전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이전부터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이사장을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겠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하사 플러스 알파가 늘어나는 아니, 듯한.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얘기가 이전부터 했던 얘기가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정말 아주 빙산의 조금이고 일각이다. 일각이고 그럼 이거 말고 뭘 더 했냐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온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은 다. 다. 진짜 놀라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구 여권에서 지난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돌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이 했다는 얘기겠어요. 야, 이제 법 위에 군림하고 어떤 절차도 지킬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다. 돈 되는 일 마다하지 않는다. 진짜 사업하려고 대통령 했나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제 신지연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인데 자생한방병원 딸내미예요. 예, 원장의 딸. 근데 이 사람은 서희건설보다 한 10배 정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액수도 10배는 더 크다고 봅니다. 뇌물 액수가요? 예. 어머. 뭐가 발견됐죠? 뭐가 발견됐냐? 그라프 목걸이보다 10배 더 비싼 거? 그라프보다 더 비싼 거 나왔죠. 뭡니까? 비싼 거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요. 돈도 비자금도 많이 나왔는데 비자금이 지금 덩어리가 지금 30억, 60억, 90억짜리도 있고요. 30억짜리도 있고 또 다른 20억도 있고요. 비자금이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도 그림 나오고요. 여기도 보석 나오고 여기도 비밀 사무실 나옵니다. 여기도요? 예. 여기 비밀 사무실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수법이 똑같은데 더 진화하고 금액도 더 큽니다. 더 비싸고 더 중요한 범죄. 네. 아세요? 저기 자생한방병원이.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신준식 씨가 원장 이름인가요? 원장인데 그러니까 신지현 씨 아버지. 원래 저기 윤석열과 가까웠답니다. 원래요? 네, 아주 가까웠대요. 어떻게 한방병원 단거리였나요? 그 전부터 저녁에 술집 가겠지 무슨 한방병원 가겠어. 그런데 원래부터 가까워서 이원모와 신지연을 중매해줬다는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고 김건희는 신지연을 지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되자마자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태웁니다. 관용 요건도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을 드나들면서 취직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원모는 인사비서관, 신지연은 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취직을 시키려고 했어. 근데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하려면 했을 텐데 왜 못했죠? 나중에 문제가 나와서. 검증에 걸렸나요? 검증에 걸린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스페인이었죠. 나토 순방 때 그때 데려갔던 게 무리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까지 얘기 나왔을 때 주변에서 만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밀어붙이다가 여기서는 스톱했었는데 몇 가지 그 돈 얘기, 그 다음에 그 자리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매우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걸로 추가 기소권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모두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추가됩니다. 그럼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단 말씀이신 많이 거죠? 했죠. 많이 그래요? 아니, 주 기자님 좀 더 말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뭘 확보했습니까? 많이 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금거북이와 목걸이, 그림, 또 뇌물이 될 만한 게 의원님 뭐가 있습니까? 보통 뇌물로 예전에 검사 생활했을 때 아니 근데 뇌물의 기본은
현찰이에요. 돈이야, 돈. 지금 모든 지금 뭐 목걸이, 그림 이런 거 뭐 금거북이 잡다한 게 여러 개 나와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뇌물의 기본은 돈이요. 현찰이죠. 네. 그 뭐 백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현찰 이런 거요. 예. 근데 자생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즈음에 그때 뭐가 좀 비어요. 돈이 움직였어요. 여기도. 예. 좀 심각한 문제네요. 그래서 그 자금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안 나왔어요. 지금 뭐 반짝이는 것들만 나오고 그림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의원님 말대로 돈. 이게 그림과 돈이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돈으로 이렇게 이봉관 회장이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예.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그 성경 구절도 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씨한테. 낮에는 보통 딴 사람한테. 다 그런 그렇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룸사롱으로 가세요. 거기서 이제 얘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007 가방이나 가방 선물 말고 가방에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007 가방에 네. 야,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게 현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참 놀랍긴 한데 이봉관 회장이 아주 영화 같습니다. 뇌물의 정석은 캐시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서희건설이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도 뭐 전국에 네, 수십 제일 건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그 조합장과 그 시공사의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합장이 자기 편이면 또 그다음 그 하는 게 인허가 관련된 부처의 공무원 관련된 건데 지금 하나 걸려 있는 게 걸려 있죠. 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런 사람들 시청의 하급 공무원이나 뭐 조합장에게 건너간 액수의 5분의 1도 안 돼요. 지금까지 밝혀진 그 나토 3종 세트 다 합쳐봤자 그 사람들한테 건너간 거에 5분의 1도 안 돼요. 지역 조합장한테도 몇십억이 가는데 대통령한테 영부인한테 그 정도라고 그냥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봉관이. 근데 서희건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지금 자생한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훨씬 큽니다. 근데 저희 최근에 출연했던 그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안 그래도 자생한방병원 관련해가지고는 건보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건보 특혜 얘기도 있지만 주고받은 게 무엇이냐.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신준식 회장이 뭐 믿는 구석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에서 돈을 함부로 막 썼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걸려 있는데 한학자 총재처럼 도박 의혹인가요? 아니 도박 의혹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뇌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니 아들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 기자님 모르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취재해 주시면. 아니 왜냐하면 이현모 비서관이 거의 공직자 재산 신고 1등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1등이었는데 그 뭐 대부분 그 와이프 배우자의 재산 처가 재산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증여를 받은 이유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나 아무튼 가장 예쁨을 받는 딸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윤석열 김건희하고 아주 오랫동안 교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거 때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이현모 그리고 검찰 출신들 대통령실을 지금 장악한 검찰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사람들이 다 자생의 돈의 영향권이었을 겁니다. 2025년 8월에 공개된 재산만 하더라도 이원모 비서관이 433억 원 재산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그렇죠. 보는 대부분의 거니까 경우에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겠네요. 취득가 또는 공시지가 중에 높은 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신고를 둘 중에 낮은 거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에 왜냐하면 불기가 있네요. 뭐 10년 전에 산 거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되게 쌀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뭐 이러면서 실제로 신고 액수보다는 좀 많은 특히 부동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재산은 신고 액수보다 훨씬 많죠. 한덕수
전 총리도 집이 지금 이렇게 내놓으면 150억 정도 할 거예요. 그 집이요? 아, 종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한 20억대로 예. 신고액수는 지금 그런가요? 저희 영상 나가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가 직접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상태 이후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진짜 인터뷰 잠깐 하더라고요. 네. 저 집이 근데 원래 처가예요. 네, 처가 거를 샀죠. 처가 거를 한 10억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 한 150억대. 10억 주고 샀는데 150억 됐다고. 샀다고 보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줬죠. 야. 아, 이게 또 하나 오늘 나온 특검 이슈 중에서 이 장대한 매경 회장의 배우자도 참고인 불렀다고 하던데 이거는 뭡니까? 그 이배용 관련해서 그 국가교육위원장 네. 전 위원장. 그 매경 부인도 예. 있다고 하는데 그 회장 부인들이 주로 저 김건희와 연결을 하는 와. 고리였는데 오. 이게 좀 이배용한테 금 거북이를 받았나요? 예. 아, 그 거북이 준 사람이 이분으로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요. 선물 받은 거 줬다면서요? 그거는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이배용 이분이 이대 그리고 여성계 그리고 기독교계 대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자판기래요. 이분한테 뭘 갖다 줘야 되는데 이분 집에 가봤더니 금 거북이, 금 두꺼비, 금 개구리, 금 돼지, 금 송아지. 아, 동물농장이에요? 금 12간지 다 있는 건가요? 금 열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우두두 떨어졌어요. 그 집에서? 이만큼 많아. 아, 이배용 집 압수수색 하니까 네. 다양한 금 동물들이 나왔다? 근데 몇 개만 추적해봐도 자기가 산 게 하나도 아니고 다 받은 거예요. 예. 이제 나올 거야.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최신 버전을 하나 받은 거를 저기한테 준 거는 맞아요. 저기 김건희한테 준 거. 선물 재활용. 네, 받은 거를 이렇게 준 거는 맞아. 왜 그러냐면 그 압구정동에 그 금은방에 이렇게 갔더니 그분한테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이배용은 아니래. 이배용 주변 사람이야.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인데 매경 정도의 규모면 더 다른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관계가 지금 이배용 그다음에 그 매경 부인 이렇게 김건희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물론 참고인이긴 합니다. 아직은. 네, 맞는데 근데 예. 압수수색할 정도면 여기에서도 금품이 오간 걸로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스캔들이 어디까지 뻗쳐나갈지가 참 상상 이상이다. 늘, 아직 크고 중요한 늘 기업은 놀랍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안 나온 기업이 안 있어요? 나왔어요.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요 SK, 대기업. 롯데, 포스코 삼성. 거기에 삼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에서도 이런 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뭐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를 안 맺으려고 했다고요? 김건희가 그렇게 센 줄 다 아는데 부인들이 안 움직였다고요? 에이.